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업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꼭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현실에 대해서 아주 뼈때리는 리얼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뭐 뜬구름 사업 계획이라든가 또는 사업할 역량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이들이 사업 시작을 멈출 수 있게 뭐 이렇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유용한 거는 여튼 뭐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책은 가장 유용한 사업 지침서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이슈와 리스크들, 뭐 재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여튼 뭐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이 책은 완전 필독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무작정 하지는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업을 하려면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열심히 읽어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뭐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해보고, 그러한 이제 숙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작게 시작해 보는 것,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튼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케이스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사업가 역량이 부족한 경우라면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이 책에 나오는 문구이기도 한데, 사업을 해야만 하는가? 먼저 당신 스스로를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일단 좀 강인해야 돼요. 독한 측면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격이라든가 캐릭터가 좀 강하고 독한, 약간은 악한 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성공하려면 악의 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질투라든가 질시, 내가 반드시 쟤를 따라잡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악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에서 절대 유지나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업의 과정은 정말 거칠고 힘든 거예요. 사업적 위기, 재정적 위기도 막 수시로 다가오고, 기질이 약하면 작은 위기에도 뭐 자살을 한다거나 본인 스스로가 먼저 망가지는 이런 케이스들도 많고, 기질이 약하면 직원 관리도 하지 못합니다. 직원들에게 막 휘둘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가 동업을 해서 막 싸우고 망가진다거나, 믿었던 직원의 배신, 횡령 사건도 있고, 그리고 사업이 조금 잘 되려고 하면 창업 공신들이 때로 뭐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협력사들의 사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큰 기업체에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크고 작은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송이란 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작은 소송만으로도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역량 뭐 이런 거는 차선으로 하더라도 일단 기질적으로 내가 그 험난한 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하거나 독하거나 약간은 악한 그런 인성이 있는가, 이런 것부터 판단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와 서류에 약하다면 절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변호사나 의사들은 아주 수년 동안을, 거의 뭐 10년 가까이를 공부를 하고 수련하고 실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와 의사를 하는데, 아니 사업가가 그보다 못한 게 없잖아요. 성공하게 되면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뜬금없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굉장히 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숫자에 약한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서류에 약한 경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사업의 리더가 맨날 뭐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숫자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죠.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숫자 노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무의 흐름, 그게 이제 사업의 가장 본질이 되는 건데, 그걸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단지 아이디어와 뭐 순수한 열정,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숫자와 사업 관련된 세무, 재무, 회계, 여러 가지 관련 지식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가족의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등을 보면 성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막 무슨 서민 가프, 신문에 봐도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뭐 50% 이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저 도심 변두리에 가면 고시원에 살고 있는 중년 남성들 다 사업 실패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업 실패로 어린 시절에 친척 집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경우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잘 되면 좋은 거지만 그 확률에 비해서 안 됐을 경우에 모든 것들을, 나만 망가지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인들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봐야죠. 네 번째는 낮은 성공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숫자로, 그러니까 데이터로 충분히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창업을 해서 5년 생존율이 거의 한 자릿수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시작하는 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충분히 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50 전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 이후에 아니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회적 활동을 했는데 내가 남 밑에서 잔소리 들으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 자존심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성공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으로 시작하니까, 충분한 준비가 없이, 전문적인 훈련이 없이 자존심으로 시작하니까 낮은 성공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창업을 했을 때 내가 24시간 사업에 전념하고 고민하고 하루 막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고, 그런데 우리 아르바이트생은 나보다 훨씬 적게 일하면서도 내가 급여를 300만 원을 주지만 나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순수익 50만 원만 남는 이런 경우,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나 데이터로도 분명히 파악해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파트타임 잡을 2개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뭐 250, 300 벌 수 있고, 퇴근 이후에는 머리를 비우면서 나만의 또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그런데 자존심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막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 50만 원, 100만 원 벌고, 과연 그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4번하고 5번은 하나로 이제 엮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과 중복이 되죠. 사업으로 인해서 훨씬 낮은 행복도, 사업이 안 될 경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그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특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나중에는 회한으로 남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는 그 시대의 흐름인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란 말이에요.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시장도 축소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영역들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죠. 과거에는 고성장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 사업을 해도 내가 선택한 분야나 그 영역 자체가 그냥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진입을 해도 거기에 진입한 모든 사람들이 심한 경쟁을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다 성장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뭐 역량이 탁월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분야가 막 성장을 하고 손님들이 넘쳐나니까 그냥 어지간히 해도 다들 잘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고 그 시장 자체가 대부분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막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런 사람이 온갖 노력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일을 해도 과거보다 오히려 더 낮은 성과를 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성장 시대라는 한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 사업을 해서 내가 외형적 성장, 아우터 게임 이런 것에 집중해서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저성장이기 때문에 리스크 높은 사업보다는 수입 내에서 적절한 재정 전략을 갖고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이너게임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도 사업은 보다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의 도구로서 이 책은 아주 훌륭한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